자식 결혼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죠? 저 사람이 우리 애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 형편을 사랑하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평생 재벌로 살아온 한 늙은 아버지가 자신의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노숙자로 변장해 아들의 여자친구를 찾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버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심했다고 꾸짖고 싶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부자가 뭔지, 자식과 며느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마음속에 조용한 답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올해 75, 동서건설그룹 회장 강태준. 이 나라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심장은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와 결혼하겠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장면. 뭐라고? 1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입니다. 병원 간호사고요. 간호사. 단어 하나에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30년 전, 아직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사랑한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난 너만 있으면 돼. 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던 그녀는 그가 사업에 실패하자 재벌 2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그의 가슴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재산은 준호 처음으로 목소리 높이며 저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통장 잔고를 만난 게 아니라고요. 평생 세상이 냉혹하다고 믿으며 버텨온 남자. 그래서 더더욱 사랑이란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언제든 돈 앞에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30년 동안 외면해온 생각 하나를 붙잡습니다. 조건을 다 빼고 사람만 남으면 그 여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민호야, 내 딸이 재벌집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사랑해서라고 믿겠냐? 아니면 돈 때문이라고 의심하겠냐? 둘 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랑이 51%, 조건이 49%라면 그래도 사랑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에 미친 계획이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직접 노숙자가 돼서 그 여자를 시험해보자. 맞춤 정장 대신 얼룩진 작업복, 5억짜리 스위스 시계를 풀어놓는 순간 손목이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결혼 반지, 회장 취임 반지까지 하나씩 벗어놓자 평생 쌓아 올린 나란 껍질이 바닥에 뒹구는 느낌입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사람들이 피해갈 겁니다, 회장님. 그래야지.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늙은이. 그 모습 앞에서 그 간호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다. 그는 평생 타던 벤츠 대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갑니다. 오늘 재벌 회장은 이 도시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됩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서자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집니다. 엄마, 저 아저씨 냄새나. 쉿, 조용히 해. 접수 간호사의 첫 질문은 어디가 아프세요? 가 아니라 보험증 있으세요? 였습니다. 기본 진료비 5만 원. 보험도 보호자도 없다고 하자 그는 1시간째 구석 의자에 방치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언제 오셨어요? 한 1시간쯤 된 것 같소. 선배, 이 어르신 1시간이나 기다리셨대요. 응급환자 아니면 순서대로 보셔야죠. 사람들은 코를 막고 눈을 돌렸지만 한 사람만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침은 드셨어요? 못 먹었소. 그러면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따뜻한 물 한 컵과 편의점 빵 하나. 영수증엔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드세요. 어르신도 사람인데요. 대가도 보험도 어떤 정보도 모르는 노인 하나에게 자신의 돈을 쓰는 젊은 간호사, 30년 동안 조건만 보며 살아온 그의 가슴에 이상한 균열이 하나 생깁니다. 하지만 한 번의 친절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간호사 자리 피하며 저기 구석에 앉아 계세요. 누가 보겠죠 뭐. 사람들의 혐오, 무심한 시선, 그 모든 한가운데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걸어 들어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팔 좀 볼게요. 이거 일주일이나 됐잖아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진료비가 걱정돼서. 잠시 침묵 후, 어르신, 제가 오늘 진료비 내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런 큰 돈을. 저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받아주세요. 옆 간호사가 코를 막고 자리를 뜰 때에도 수지는 끝까지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습니다. 그에게 무료 급식소 주소를 적어주고 소독약과 붕대를 자기 가방에서 꺼내 건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번호를 적어줍니다. 혹시 급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래도 그는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들인 준호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합니다. 밤 11시, 야간 당직이 시작된 응급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사람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시간. 수진아, 오늘도 야간 대신 서줬다며? 너 곧 재벌집 며느리 될 거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해? 돈도 넉넉할 텐데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자판기 뒤에서 듣는 회장 얼굴, 너희는 몰라서 그래. 수진이 아버지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수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실제로 노숙자 생활을 했대. 한겨울에 길에서 쓰러졌다가 어느 간호사가 자기 돈 들여가며 치료해줬다더라. 밥도 사주고 살려줬대. 그래서 수진이가 꼭 간호사가 되겠다고 한 거야. 언젠가 아버지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자판기 뒤에 숨어 있던 늙은 회장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립니다. 자신이 시험한다고 믿었던 며느리감은 사실 아버지의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진 꺼내보며 아빠, 나 잘하고 있지? 그때 아빠 살려줬던 간호사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싶어.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시험을 봤던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멍하니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실이 요동칩니다. 교통사고 환자 심정지. 의료진 뛰어다니고 수진 CPR 시작. 심정지. CPR 시작. 팔이 후들거리고 숨이 차서 어지러워도 수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살려야 해요. 제발. 30번, 40번, 50번.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에 작은 파형이 다시 떠오릅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살려낸 그 순간 수지는 주저앉아 울면서 웃습니다. 살았어, 다행이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 권력자, 그 모든 이름을 벗어놓고 그저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성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했다는 죄책감,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회장으로가 아니라 시아버지로서 그녀 앞에 서야겠다. 강태수 어르신? 수진 씨, 제 진짜 이름은 강태수가 아닙니다. 동서건설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리고 강준호의 아버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회장, 실제로 고개 숙이거나 무릎 꿇는 장면. 회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내 아들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리고 수진 씨의 진심을 시험해 보겠다며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세상엔 아직 조건 대신 사람을 보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이 사랑한 당신이라는 것. 저도 아버지 있었으면 아버님처럼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화낼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집안에는 새로운 호칭이 하나 생깁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 6개월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재벌가와 평범한 간호사의 결혼식. 신랑 쪽 하객은 수백 명, 신부 쪽 하객은 소박하지만 얼굴 하나하나가 반짝입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 씨는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없든 깨끗하든 더럽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저는 오래도록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늙은 저에게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연회장 가득 박수가 쏟아지고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늙은 시아버지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시청자를 향한 마지막 한마디. 그날 이후 그는 가끔 다시 낡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것은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부자란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강태준 회장의 그 무모한 시험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자식의 선택을 조건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군가를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이야기들, 돈보다 사람, 조건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당신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 하나 비워두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